고액 강연료 논란을 보고 최근 어느 방송인의 강연료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방송인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데 1시간여에 무려 1,500만원이 넘는 강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 하여 그건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는 강연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연이어 보도된 바들에 따르면 그 방송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액수와 비슷한 강연료를 받고 여러 차례 강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논란에 접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강연료 고액 지급의 지자체의 장이 대부분 진보를 내세우는 집권 여당 당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서 옹호론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액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강연료가 과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가 하는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왜 고액 강연료 지급 단체장들이 주로 여당 당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6월 18일 잔 뉴데일리는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하여 7년 전에는 100만원, 4년 전에는 300에서 400만원을 받던 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보다 5에서 10배 더 많은 강연료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김제동이 문학의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현주 의원은 17일 본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권력층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지자체장의 사심 때문에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성격의 행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며 재정자립도가 10%라면 마이너스 90이라는 말인데 돈도 없으면서 예산에 걸맞지 않은 이런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개인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고 100% 자신할 수 있겠느냐, 고 꼬집었다, 고 보도했다. 이런 느낌은 이현주 의원만이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액 강연료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차별의식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뼈 빠지게 일해도 일당 10만원도 못 버는 대중이 부지기수인데 도대체 김제동이 뭐디길래 1시간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단 말인가? 일반 대중이 일하는 1시간의 노동의 질량과 김제동이 떠드는 1시간의 노동의 질량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인가? 만일 노동의 질량이 차이가 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름이 더 알려져서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나게 하는 근거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방송이나 언론에 얼굴을 내밀어 유명해지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는 말 아닌가? 병든 사회다. 진보를 자처하는 집권 여당은 이러한 지나칠 정도로 불균형적인 사회 현상을 바로 잡아서 일반 대중이 평등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하는 일이 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며 인격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실력이 걸출하면서도 조용히 말없이 봉사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강연을 해도 어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으면서도 10여만 원을 받고도 강연을 다니는 지식인들도 많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김제동을 옹호하는 측도 보면 대체로 진보 진영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옹호 논리는 역시나 자본주의 원리이다. 계약에 의해 이름값을 받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식이다. 누가 언제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는가?
헛다리 짚는 식의 옹호는 일반 대중들을 더 식상하게 한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일반 대중이 받는 것보다 1000배를 더 많이 받는 사회를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초임금이 1시간에 10,000원이 안 된다. 그런데 김제동은 1시간에 1000여만 원을 받았으니 1시간 기초임금을 10,000원으로 한다고 해도 1000배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가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넘치는 자유로 인해 병들고 부패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은 그 속성이 지고지순하지 못해 제 욕심 채우기에 도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 부패하게 되어 있고 차별이 생기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개혁이 필요하고 진보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자본주의 논리를 내세워 부패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가 허망해지기도 한다.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썩고 병든 보수 세력이 판을 칠 때에 개혁 진보 세력이 나타나면 대중은 상수를 들어 이들을 환영한다. 그 이유는 썩은 자본주의를 치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진보 세력을 자처하는 자들이 자본주의 논리를 내세워 썩은 대중 자본주의 현상을 옹호하다니 참으로 갈 곳 없는 곳으로 이 나라가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사회가 부패하면 대체로 두 곳에서 사회를 치유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사회이다. 그런데 아침이 글을 쓰다가 문득 유명 종교인이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에 옹호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발견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은 12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시민들과의 증문즉설 강연에서 고액 강연료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지자체가 고액 강연료를 들여서 초청한 것이지 초청에 응한 김제동 씨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연예인은 일반 사람에 비해 출연료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사회 통념을 고려해야 한다. 고까지 했다고 한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분이 과연 인간의 영혼 문제를 다루는 종교인인가? 불완전한 인류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부처님의 섭리 가운데로 정상적인 사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사명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법륜 스님 자신도 이름을 날려 대접받으려고 그렇게도 자신을 홍보하고 대중 매체에 얼굴을 자주 내밀었다는 말인가? 성직자들의 일탈 행위들이 도를 넘고 성직이 돈으로 거래되며 종교집회소가 복덕방에서 매매되는 타락한 종교 행태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진보적 정치 세력이 집권했으면 썩지 말고 기득권에 편입되지 말고 그늘진 곳을 찾아 차별 없는 불편부당의 사회가 되도록 정책을 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정치 세력이 잘못하면 종교가 나서서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보적 정치 세력과 종교가 썩지 않으면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였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기준으로도 김제동 강연료가 합당한가 한번 따져보자. 관악구에서 발간한 2019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강연료의 경우 특별 1급부터 일반 3급까지 5단계의 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별 1급의 경우 공공 분야에서 장관, 급, 대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급,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기업,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 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가 특별 1급에 속하며 이들에 대한 강연료가 기본 1시간당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단계 급인 일반 3급인 경우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고 윗 단계들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강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1시간에 10만원이고 1시간을 넘을 경우 매 시간당 5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관악구의 기준이지만 지자체들은 대개 상급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기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도 김제동 씨의 강연료는 1시간당 계산하기 좋게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관, 보다 25배 더 많고 일반인보다는 무려 100배나 더 많다. 이런 사회를 불편부당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살기 좋은 기분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 사회가 곳곳에 정상을 벗어난 말과 행동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그것이 안되면 종교인들이라도 나서서 정화운동을 벌이면 그래도 한가닥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썩고 병들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종교인들까지 썩은 물에 가세한다면 일반 민중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말인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하고 싶다.